이삿짐만 덩그러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년간 거주해오던 삼성동 자택에서 새로 사들인 내곡동 자택으로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영선 경호관 그리고 윤전추 전 행정관 등 최측근 인사들이 막후에서 이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사와 관련된 뒷얘기를 내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짐 참 여러 가지 관심도 많았었는데요.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사면한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이삿짐이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삿짐의 주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좀 보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주인도 없는데 이삿짐만 덩그러니. 네, 삼성동에서 내곡동으로 트럭 4대가 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막 내린 삼성동 27년, 그러니까 1990년도에 박근혜 당시 이제 정치인으로서 입주를 한 다음에 청와대에 입성을 하고 방금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까지 머물렀던 삼성동, 이제는 새 주인을 만났고 내곡동으로 이제 이삿짐만 가게 된 것이죠. 쓸쓸하게 삼성동에서 내곡동까지 옮겼는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지지자들 참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왔을 때 지금 그 당시 어제 상황을 취재했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만, 지지자 한 사람만 쓸쓸히 그 광경을 지켰고요. 참 주인 없는 짐이 이렇게 오가는 모습이 너무 쓸쓸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권력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경호 파면이 됐지만 경호는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적 경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짐들을 옮겨야 되고 어제 이제 오전 7시 반에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모습이 연출돼야 되죠. 원래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어떤 짐을 여기에 놔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물건만 왔다 갔다 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른바 지지자들의 어떤 시위라든지 이런 모습도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물건도 사실은 경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옮기긴 했지만 상당히 씁쓸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 조금 이사를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격적인 재판도 지금 시작되지 않았고 뭐 유무죄도 아직 얘기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삿짐을 옮겼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이 이사 문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거론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이사 문제는 거론돼 최준 씨가 여러 군데 아마 이사갈 곳을 이제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시호 씨 증언에 따르면 내곡동 집도 그때 당시 자기가 사진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진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삼성동 주민들의 좀 피해가 상당히 좀 많았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현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판이 일단 길어지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을 빨리 팔아서 그 차액으로 일단 어떤 재판 비용이나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안금을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집을 좀 빨리 판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어제 이제 이사 풍경을 좀 직접 취재한 동아일보의 내일자 단독 기사를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주인 대신에 짐을 챙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바로 삼성동에서 이사 나가는 것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그리고 내곡동에서의 짐은 김영추 전 행정관이 챙겼다고 하고, 윤전추죠. 그렇죠. 윤전추. 그리고 오집사라는 사람은 삼성동 집
90년대부터 계속 집 관리를 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60대 이 남성 오집사라는 사람의 어제 또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소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성향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조금 심리적인 어떤 부분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성동 집을 구매한 홍성열 회장이요. 이 소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썼던 소파를 좀 가지고 있고 싶다. 너무 굉장히 오래된 거고 폐기 처분할 만큼 오래된 것인데 소장을 요청했다고 하고 이 부분입니다. 세상에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골드스타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에 썼던 골드스타, 그러니까 구 LG죠. 그 제품들이, 가전제품들이 정말 다량이 나와서 아직까지 이런 걸 가지고 있냐? 골동품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좀 나타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원래 그 살림살이를 보면 예전에 이제 네. 기자들한테 한번 오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갔을 때도 기자들이 깜짝 놀란. 가셨었나요? 그때 저는 못 가고 아, 이제 네. 제 후배가 갔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예. 이제 그 집 자체 안에 있는 게 전부 대부분 이제 오래된 가구들 예. 그것들만 쭉 있었고 실제로 이제 많은 때가 묻은 그런 가구들 많이 썼다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쓰는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옛날 제품을 많이 씁니다. 옛날 거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거. 알기로는 이 3인방이 주로 하는 일이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일상적인 생활용품들에서 예. 예전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걸 이제 심리학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꾸준히 옛날부터 쓰는 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보지 않는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자신이 어떤 이제 좋았을 때의 기억들. 네. 즉 옛날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청와대 있을 때 아, 아버지 어머니 그때요? 살아 계시고 하실 때 네. 그때 어떤 기억들을 계속 가지고 싶은 어떤 좀 심리적인 네.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물건들을 그러니까 바꾸지 못하고 이제 계속 쓰는 것 자체가 보면 네. 그 예전에 어떤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싶은 아. 이제 그런 성향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쓰는 물건들을 보면 네. 정말 옛날 골드스타 같은 경우는요 아마 지금 뭔지 아마 그렇죠. 제품들 모르시는 분이 많을 예, 예, 거예요.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금성사 제품인데 금성사, 지금 이미 네. 이제 그 없어진 그런 LG가 이제 그냥 승계를 받았는데 예. 예. 지금 아마 찾아볼 수도 없는 물건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물건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물건들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걸까요? 뭐 그런 측면도 뭐 없지 네. 않겠지만 네. 사실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방금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에 기자들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었죠. 예, 2000년대 중반에. 반장들 초청한 적이 있고 마크맨들 초청한 적이 있고 그래서 몇 네. 차례 이제 집을 오픈했었는데 네. 그때 가본 기자들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게 가면 중후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제품들이 많았다 구시대적인?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화면 속에 대통령이 피아노 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예. 네. 피아노도 굉장히 낡은 피아노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피아노들 다 이게 아마 청와대 때 그리고 이제 막 그 청와대 나왔을 때 네. 추억들이 간직되어 있는 제품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네. 또 뭐 제품들이 뭐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다기보다는 굳이 그 워낙 검소함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워낙 유경수 검소함이요? 여사 때부터 검소함이 몸에 배 있어서 굳이 네. 뭐 새 걸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때는 뭐 바꾸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른 거는 맞어요. 네. 검소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자제품하고 저런 제품은 검소와 관련이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골드스타 찾아보니까 95년도에 끝났고요. 단종됐죠. 단종됐고 그 제품을 지금 쓴다라는 거는 예. 어쩌면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의식. 유행을 따라가지. 옆에서 갈 거예요. 더 좋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예. 네. 더 좋은 세탁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면 그걸 사는 게 정상적인데 예.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좀 올드한 어떤 그런 거로 보는 게 좀 오히려 더 맞잖아요. 검소한 측면도 있지만 옆에서 분명히 뭐 조언도 할 거고 네. 세탁기 지금 엄청 좋습니다. 옛날 거 그 골드스타 엄청 좋죠. 어째 씁니까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네. 검소함보다는 조금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변화를 좀 거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래된 취향이 이 전자제품뿐만 아닙니다. 골드스타 가전제품 이거 LG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그거 말씀드렸는데 전효욱 전 의원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할 수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종된 샴푸만 고집해서 우리 측근들에게 샴푸 구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무슨 샴푸인가라고 봤더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샴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현종 의원은 들어봤을 수도 모르겠는데 네, 썼습니다. 여보 보세요. 럭키입니다. 럭키. 지금 광고 나오네요. 네. 유니나 샴푸 헤어린스. 이름 유니나. 70년대 냄새가 무렁무렁 나지 않습니까? 럭키. 예전에 이제 LG 생활건강이 예전에 럭키라고 그래가지고 럭키 치약도 나오고 그러는데 단종된 샴푸의 유니나 샴푸를 계속 고집해서 측근들이
이거 구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샴푸 고집하시는 거 보면은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이현종 위원 말씀하신 그 예전에 청와대에서 썼던 그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심리 상태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네. 청와대 관계자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마 그 3인방 측근들이 저거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이미 지금 장종대에서 광고 나옵니다. 오른쪽에 네, 윤이라 이미 이제 광고예요. 시장이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박 전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비누, 샴푸, 네. 그다음에 뭐 로션 같은 거 이런 거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전 거 본인이 쓰던 것들 네. 이런 것들만 이제 계속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런 제품들은 사실 유행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고 같은 거 뭐 이런 것만 좀 남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저걸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이제 그 뭐 창고 같은 데 가서 이제 구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바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어떤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정관념.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생활용품에 저렇다는 것은 이제 사람 씀씀이도 똑같습니다.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 기용한 분들 보면 대부분 70년대 아버지 때에 그 일했던 분들을 많이 기용을 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또 장관들 보면 예. 그때 일했던 분들의 아들들 예. 그런 사람들도 뭐 서승환 장관이나 이런 등등 보면 예, 예. 그때 당시 일했던 장관의 아들들 대부분 김기춘 뭐- 실장도 그때 그렇죠. 근무했죠. 김기춘 실장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근무했었고 그런 스타일을 보면 단지 제품에서뿐만 아니라 인사라든지 모든 면에서도 예. 결국은 이제 그때 아버지 때의 어떤 것들에 예. 딱 멈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의 청와대 생활이 그와 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겠네요. 추정해 볼 수 그럴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있겠네요. 아니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도요. 한번 써봤는데 화장품이나 샴푸가 좋다 하면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쓰긴 좀 멈칫멈칫해지긴 해요. 하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혁신을 통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좀 혁신과 거리가 멀었던 행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좀 해보고요.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 그리고 과연 짐은 다 실어 날랐는데 이 새 집 언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내곡동 자택,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내곡동 자택 여기에 과연 언제쯤 또 들어갈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시점이 있을지 그런 관전 포인트랄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곧 시작이 네. 되면 아마 10월 정도까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 1심이 선고되면 2심, 3심까지 계산했을 때 네. 중간에 재판을 뭐 포기하고 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예. 내년 초까지, 내년 초 내지 예. 내년 중순까지는 재판이 진행된다고 뭐 가정할 수 있고요. 네. 가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뭐 8.15라든지 예. 내년 연말 정도에 사면 문제가 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면이 된다 그러면 고무렵에 가능한 부분이고 뭐 이거는 뭐 예단을 할 수가 사실 예. 없는데 재판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는 할 걸로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만약 사면이 된다면 예. 그 이후에 내곡동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예. 구치소에 있든 집에 있든 간에 경호 기간은 계속 기산이 됩니다. 그렇죠. 5년이 기본이고요. 5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형을 선고받아가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넘어가 버리면 그 집은 이제 영원히 경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네. 수 있습니다. 또는 내년 초에 유죄가 확정이 되면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8.15라든지 그해 크리스마스 특사로 나올 수 있는 물론 유죄가 확정되는 거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 지금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죄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제 상정해 보는 건데요. 네. 사실 기소할 때부터 이제 사면이가 나왔었는데 예. 다음 정부가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카드 그래서 중에 하나다. 어떤 식으로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시점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촛불 민심이 있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는 또 여론도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뭐 바로 사면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면 문제가 분명히 공론화될 테고 그 시점은 그 길게 끌고 갈 이유는 없겠죠. 내년 시점은요? 뭐 내년 8.15든 예. 내후반이든 그 중에 정해지지 않을까. 물론 예. 기소를 그러니까 그 유죄 유죄를- 확정을 전제로 네. 한 얘기입니다. 네, 예.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재판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재판으로 국정농단에 관여한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 밝혀진 청와대에서의 생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생활이 또 디테일 바이 디테일 아주 소소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 편한 동생으로라고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70년대 샴푸를 과연 구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샴푸 치아까지 박 전 대통령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제품만 속속 챙겨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무려 14번이나 청와대를 들어가서 침실, 은밀한 공간이잖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사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고 운송책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각종 시술 아줌마들 데려와서 또 이분들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치료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내실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바깥쪽에서 청와대에서의 해결사 역할은 안종범 전 수석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꼼꼼히 기록을 하고 무려 어떻게 보면 1시간 정도 이제 기록 관련한 전화가 이어지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록 다 하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족쇄가 됐죠? 수첩 자체가. 역할 분담이 확실했네요. 그렇죠. 이제 박채윤 씨가 제가 왜 대통령이 가까이 했을까? 네. 그 사람이 무슨 특강에서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샴푸와 치약, 그 화장품 이걸 챙겨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삶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예. 됩니다. 왜냐하면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것들을 박채윤 씨가 잘 알아서 챙겨줬던 겁니다. 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밀착이 하나의 되었다. 요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도 최순실한테도 안 했던 네. 정말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왜 소화를 못하는지, 네. 자기가 왜 밥 먹으면 자꾸 체하는지 이 문제까지도 사실 이야기할 정도로 박채윤 씨가 어떤 교감을 나눴다는 것은 네. 그만큼 네. 자신의 모든 것을 서로 자, 소통했다는 내어 맡겼다, 것이거든요. 정신을. 그건 뭐냐면 결국은 네. 자신의 생활적인 문제를 생활적인 박채윤 문제죠. 씨가 많이 해결해 줬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이제 공감대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돌고 돌아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사실상 청와대 안주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청와대 전등부터 샤워 꼭지 교체까지 담당을 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기 때문에 살림을 챙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청와대 전등부터 꼭지 교체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전에는 영부인이 담당하는 것들이었는데 영부인이 없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담당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청와대의 안살림을 이렇게 다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의 마음은 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이번 네. 최순실 국정원 사태 자체가 이제 거기서 비롯된 건데 사실상 뭐 영부인 역할이자 부속실장 역할이자 이런 네. 역할을 다 한 거죠. 근데 늘 저희가 예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취재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 주변에 다 남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근데 분명히 여성으로서 본인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생활용품들도 많이 있을 테고 과연 그런 걸 누가 챙길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조 장관이요? 이제 알뜰하게 뭐 챙기는 거 아니냐 얘기도 했었지만 네. 결국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에 있는 온갖 생활들을 담당했던 건 결국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밝게 됐지만 최순실 씨와 또 이제 박채윤 씨 같은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삿집은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삿집의 주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 내곡동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대통령들의 이러한 불행한 모습들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